남경, 응천부, 육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24장 남경, 응천부, 육화. 미씨, 금룡급능객잔. 금룡객잔에는 미시인지라 조금은 한가했고 특히 2층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탁자 20여 개가 놓여있고 탁자 창가에 밖으로 바로 내다볼 수 있는 자리에 자리한 탁자에만 두 사람이 앉아 있었다. 한 사람은 빼어난 신형과 절세 미남자로 인중치룡을 생각할 만한 외모였고 한 사람은 대머리였으며 또한 승려들이 입는 가사를 입은 고로 아마도 이자는 사원의 수도승이 아닐까 싶다. 후후후후. 그래서 상구와 동구에게 화가 난단 말이냐? 왜 아닙니까? 내가 이러다간 닳고 닳아서 소림사로 복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형님, 저는 석가세존의 순한 어린양이라고요. 도대체 두 노인네는 나를 못 잡아먹어서 난리입니까? 일어서면 일어섰다고, 앉으면 앉았다고, 밥을 먹으면 밥 먹었다고, 나가면 나간다고, 일과를 마치고 늦은 시간 잠을 자게 되면 잔다고 아주 달달 볶습니다. 제가 뭐 콩입니까? 애들 먹는 과자를 만들 때 볶음 콩이냔 말입니다. 후후후후. 우리 모호가 동구상구에게 단단히 가르침을 받는구나. 아이고, 형님. 가르침 2번 받으면 돌아가셔서 극락정토 세존의 품에 안기겠습니다. 녀석, 너 오늘 죽으면 정말 극락정토에 들어갈 자신은 있느냐? 아주, 이 형님은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정말 잘한단 말이야. 내가 오늘 죽으면 정말 극락정토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거는 무호의 난감한 얼굴을 보고 그의 마음과 생각을 꿰뚫어보는 제석천의 눈과도 같았다. 형님, 형님께서 그런 눈을 하면 제가 좀 불편합니다. 이거는 무호의 말에 다시 짙은 미소를 지었다. 무호야, 다른 것은 모르겠고 확실한 것을 하나 이야기하지. 난 석가란 분을 잘 모르지만 난 내가 어려운 순간이나 즐거운 순간에 항상 생각하는 것이 있다. 늘 신께서 이러한 일들을 나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나는 어려운 일을 이야기하는데 내가 지난번 너와 함께 아기를 사냥할 때 이야기한 것 기억하느냐? 이건의 말에 모호는 눈을 치켜뜨고 객잔천장을 보며 기억을 더듬는 신용을 하였다. 잠시 후. 녀석, 일체유심조. 결국 마음먹기에 달린 것이 아니냐. 너는 얼굴이 그래도 나이가 이미 40을 넘겼다. 그리고 동구와 상구도 외모는 중년이지만 그들의 나이 또한 100이 가까워. 동구, 상구가 너에게 무엇라 하는 것은 내게 의도하는 바가 있지 않겠느냐? 잘 생각해봐라. 내가 믿고 있는 세존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동구, 상구가 너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고 역시 내가 소림사의 고승이 되기 위한 과정이 아닐까 한다. 에이, 형님. 형님이 당하지 않아서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래.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양보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내가 마음먹기에 달렸다. 이 형은 변하지 않았느냐? 맞습니다. 형님. 형님께서는 제와 제마행을 다닐 때와는 달리 정말 많이 변하셨습니다. 그렇지. 종전에는 깊게 생각지 않았고 생각과 행동하는 부분이 많았지. 하지만 말이다. 나는 만적행에서 꽤 깊은 삶의 본질에 대해 경험하고 근본적으로 나 자신을 고민한 적이 있거든. 난 그곳에서 나와 생과 사와 사명 등을 다시 돌아보는 경험을 하였구나. 그러니 나의 무공 또한 내가 모르는 사이 또 다른 차원이 되었다. 허허, 형님은 정말 반인반선의 경험을 하신 것이군요. 마치 세존께서 보리수에서 대각하신 것과 같군요. 녀석, 나는 세존을 믿지 않지만 그가 어떤 깨달음과 어떤 일을 했는지 알지. 아마도 내가 말한 부분이 맞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동구상부를 통하여 삶의 큰 깨달음으로 현재 내가 겪는 한계를 극복해라. 아마 너의 무공의 벽이 수일 내에 허물어질 것이다. 어라, 형님. 제가... 사람은 대오각성을 통하여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지. 내가 만난 벽이란 결국 현경으로 들어가는 길목이 된다. 허허, 이 모가 현경 고수가 된단 말입니까? 그리고 그 목전에 영웅의 두 공봉이 있고요. 그래, 이쯤 이야기하고 너는 풍산 무우사를 가봤느냐? 네, 그렇지 않아도 그 일로 형님을 찾은 것입니다. 거기에 있었군. 아니, 형님은 또 제가 경험하고 돌아온 사실을 모두 아신 것입니까? 와, 나도 형님의 기술을 꼭 배우고 싶습니다. 아마 그것은 하늘의 별 따기가 될 것이다.
저 무호입니다. 바로 소림사 이대신승 무호라고요. 그리고 이제 현경 고수가 될 것인데 불가육통이 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불가육통의 신묘함은 인정하지. 그러나 이는 사람이 만든 허황한 범주에 놓인 것도 있다. 그리고 내가 불가육통을 완전히 깨닫더라도 사람의 경험과 기억, 생각을 모두 알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가요? 그것은 너도 앞으로 20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이다. 형님. 그러면 제가 앞으로 20년이 지나야 불가육통을 깨닫는단 말인가요? 주제가 벗어났다. 그것은 나중에 대화를 나누고 아이들이 제법 유복하게 자라고 있구나.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무적도수가 제대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먹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아이들이 자라며 무적도수에게 양육을 계속 받는다면 그들이 아무리 잘 성장해도 역시 도수의 길을 걸을 것이다. 네, 그것은 형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이들은 교육 환경이 중요합니다. 매일 보는 것이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이라면 아무리 악인의 물건을 훔친들 그도 도적이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녀석은 나의 전랑도 가지고 갔으니 그래봤자 아무 쓸데없는 물건인 것을. 그러면 형님, 미시가 지나면 무우사로 가실 것입니까? 그렇지, 녀석도 가르침이 필요하다. 너는 영웅의 사람들을 데리고 늦은 신시에 풍산 무우사로 오거라. 그곳을 정리하고 그곳에 금능 공자서원을 만들어야 하겠다. 알겠습니다, 형님. 그러면 슬슬 일어나지. 마저 마시던 가베를. 그래, 마시던 차는 다 마시고 가지. 가베시옵니까? 모호는 아주 탐욕에 눈이 되어 두 눈이 이글거렸고 그는 입맛을 다시며 자신의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신다. 그리고 그의 얼굴은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분 좋은 얼굴을 하였으니 바로 바로 이 맛이야. 이거는 그런 무호를 보며 그렇게 좋으냐? 네, 너무 좋습니다. 이 무호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빡빡한 조직 생활을 하며 그래도 위안이 된 것이 바로 이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참으로 행복합니다. 그래, 이 순간을 오래도록 즐겨라. 그것이 진정한 행복일 것이다. 이건과 무호는 사람 좋은 얼굴을 하였다. 이들에게 있어서 다가올 폭광성과의 대결은 지금 아무것도 아니었다. 오로지 가베를 마시며 긴장을 풀고 즐기는 일에 집중하였으니 말이다. 홀로 산길을 오르는 인물이 있었다. 그는 자연을 벗삼아 천천히 길을 올랐는데 뒷짐을 지고 휘파람을 불며 좌우를 돌아보며 자연경관을 즐기고 있었다. 날은 조금 쌀쌀했다. 이제 완전히 겨울로 접어들었고 이곳 금능은 오전에도 제법 기온이 낮았다. 금능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그들의 옷차림이 제법 두툼한 차림이었지만 지금 산길을 오르는 자의 옷차림은 흑색 무복 차림으로 매우 얇은 옷을 입었는데 바람이 불어와 시원하군. 허허, 살을 내는 듯한 추위에 불어오는 바람인지라 시원한 정도가 아닐진데 어찌 이자는 지금의 바람이 시원하다고 하는 것인가. 휘잉. 제법 매서운 바람이 불어와 흑색 무복을 입은 자의 긴 머리카락을 날리고 그의 무복을 펄럭였다. 거의 다 왔군. 무우사로 들어가 볼까? 저벅. 스스스 츠츠츠츠. 흑의 무복을 입은 자는 천천히 걸었지만 정말 신기한 것이 그가 걸어갈수록 그의 신형은 점점 흐릿해졌으며 급기야 완전히 사라졌다. 그리고 스스스 츠츠츠츠. 하나의 신형이 사당의 모습을 드러냈는데 흐릿한 신형은 점점 그 신형이 뚜렷해졌다. 그는 바로 종전 사라진 인물이었고 그는 이미 노을진 모우사 마당에 곳곳이 서 있었으며 또한 그는 전무후무한 인중지룡의 모습이었으니 바로 이건이었다. 절대적 불세출의 기상을 보라. 현재 이건의 두 눈은 황금색 이체가 드리웠고 다시 검은색 눈동자가 되었다. 녀석, 많이도 모았구나. 후후후후. 저벅. 이거는 바로 무우사 정문으로 들어갔고 그는 무우사의 입구로 들어감과 동시에 그 신형이 어두움에 묻히고 있었는데 무우사 안으로 들어온 이건의 눈에는 조금 어두운 실내였지만 사실 이거는 현경을 뛰어넘는 곳으로 칠흑 같은 어두움도 대낮처럼 보였다. 당연히 무우사에 들어온 이건의 눈에 서서히 대낮처럼 실내가 환해졌으니 실내는 대웅전과도 같은 모습으로 제갈량의 거대한 전신상이 전면에 있었고 거대한 향로 같은 것이 전신상 앞에 단위에 올려져 있었는데 이미 이 무우사는 사람들의 왕래가 오래된 것으로 향로의 향은 없었고 이제 이곳은 해가 지고 있어서 그런지 이곳 대웅전은 고요했으며 더욱 음침하였다. 저벅.
저벅, 삐크덕 삐크옥. 이건이 천천히 걸었고 그는 비록 힘차게 걸음을 옮기지 않았지만 마룻바닥에서 삐걱 소리를 내었다. 후후후후. 녀석들 제법 그럴듯하게 꾸미고 지내는구나. 혹시 사람이 이곳에 오더라도 버려진 제갈량의 사당으로 꾸몄으니. 하지만 사람들이 이곳에서 잠깐 머문 후 다시 본인의 길을 가겠지. 그러나 나는 아니다. 너희들이 정확히 어디 있는지도 알고 있으니 말이다. 이건의 두 눈에서 황금빛 금광이 번쩍였고 그는 우수를 올려 검지를 펴고 지풍을 날렸다. 그리고 그의 지풍은 제갈량의 전신상 얼굴 미간을 때렸고 전신상은 기계음을 내었다. 크루르르르 크르르 척 쿵 척 쿵 척 쿵 척 쿵 척 쿵 척 쿵. 거대한 전신상은 다리를 들어 걸음을 걸었고 6걸음을 걸은 후에 걸음을 멈추었다. 그리고 제갈량이 있었던 자리에는 희미하게 철문이 드러났고 역시 기관장치가 되어 있는지 기계음이 울리며 자동으로 문이 열렸다. 덜컥. 저벅. 자동문이 열린 곳은 어두웠고 이건은 그곳으로 걸어서 들어갔는데 이건이 들어온 곳으로 긴 회랑이 이어졌으니 조금 어두운 회랑 천장에 야광주가 달려 있었다. 후후후후. 야광주라. 역시 무적도수란 친구는 기관장치에도 무우사 지하 시설에도 제물로 발랐군. 정말 큰돈이 들었을 것 같으니 야광주는 지금도 이곳 금능에 건물이 100여 채나 되는 장원을 사고도 남은 금액이지 않은가. 녀석 훔친 돈으로 제대로 생색을 내는군. 이거는 긴 회랑에 서서 무적도수란 자를 생각해보았다. 그리고 그의 얼굴은 매우 짙은 미소를 지었다. 저벅. 휙. 어두움 속에서 이건을 향해 무언가 날아왔고 이건은 그저 아무렇지 않게 계속해서 걸음을 걸어갔다. 다만 그는 우수와 좌수를 번갈아가며 휘저었고 그가 손을 휘저을 때마다 그 앞에서 무언가 떨어져 내렸는데 후두두 땡그랑 땡쨍그랑 땡땡땡. 철제 조각들이 떨어져 내렸으니 이건의 발 앞에 떨어진 물건은 바로 하우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비명정이라는 물건이었다. 이는 하우문도들이 즐겨 사용하는 암기였고 이 암기의 특징은 하수들도 능숙하게 날릴 수 있는 특징이 있으며 비록 무공이 높지 않아도 상대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암기였다. 휙! 땡그랑 땡쨍그랑 땡땡땡. 휙! 땡그랑 땡쨍그랑 땡땡땡. 이거는 그리 급하지 않았다. 날 파리를 쫓듯 두어 번의 출수로 수백 개의 암기가 바닥을 향했고 이곳은 매우 뛰어난 기관이었지만 이건에게 그저 아무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저 그런 기관이기도 한 모습이었다. 척. 갑자기 바닥에서 모판이 올라와서 이건의 발등을 노렸지만 이도 무용지물. 이건이 밟고 있는 자리에 못은 나오지도 못했고 이건이 밟고 지나는 자리는 그 못이 구부러졌으니 바닥 모판은 이건의 발을 뚫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건이 아무렇지도 않게 발자국을 남겼다. 도대체 이 암기들과 절묘한 함정들은 누가 이곳에 설치하였을까? 푸시시시, 푸스스스. 이거는 매우 당당하게 걸어갔으며 지독한 흑무가 그를 덮어도 그의 얼굴은 아무 감흥도 없이 평소 걸음걸이로 발걸음을 놓았다. 그런데 이건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있었던 인물이 있었으니 한편 도대체가 저런 무지막지한 녀석이 있더란 말인가. 암기와 창, 칼과 강력한 철시도 저 녀석에게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더니 진정한 도검불침, 더군다나 학정옥로 만든 암흑무도 소용이 없단 말인가. 진정한 금강불개, 만독불침인 전설의 고수라니. 한 사나이가 벽면에 달린 수많은 동경을 통하여 흐릿한 이건의 신용을 보고 있었으니 아무래도 이 사나이는 이러한 동경을 보고 이건에게 여러 함정과 기관을 조종하여 죽음을 시도하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우리 민지원의 매거진은 신무협 소설과 더 많은 부동산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